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경도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 내용 중에서 옷 입기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잠옷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혀서 가능하면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떤 생활 리듬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새 옷이 자기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능하면 익숙한 그런 옷을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벗는 과정을 말 그대로 단순화하고 혼자서 입고 벗기 쉬운 옷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퍼라든가 단추, 이런 벨트보다는 그런 통째로 연결된 지퍼라든가 가능하면 그 뚝딱 단추 등을 이용해서 앞에서는 여미는 옷이라든가 또는 탄력 있는 허리띠가 있는 그런 바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계절이라든가 날씨에 맞게 선택해서 옷을 입는 순서대로 배치해서 스스로 입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절 옷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름철에 그 겨울 옷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옮겨둘 필요가 있죠. 또 옷을 갈아입을 때 옆에서 서두르거나 재촉하면 대상자는 우울이라든가 피로, 또 불안, 공포감 이런 것을 느껴서 옷 입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신발의 경우에는 신고 벗기가 편리한 그런 형태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도 치매 대상자의 어떤 일상생활 돌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한 그런 중고도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의 목적은 치매 대상자의 그 삶의 질의 증진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흔히 발생되는 그 합병증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피로감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강한 빛과 같은 그런 과도한 자극이라든가 그런 신체적 어떤 무리함, 또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 등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와상이라든가 그런 와상 치매 대상자는 식사라든가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옷 입기, 그런 이동하기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전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인 그런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상자를 존중하고 또 대상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치매 대상자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대상자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매로 인해서 아무리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존중하고 애정어린 말과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다른 이들과 치매 대상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감각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소중한 사람임을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죠. 접촉을 통해서 어떤 돌보는 사람의 어떤 존재를 느끼게 해주고, 또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가볍게 어깨를 만져주거나 말을 걸 때 손을 잡아준다는 등 이런 가벼운 접촉은 따뜻한 그런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식물이나 로션 등은 대상자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혼자 방에 있거나 돌보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 그런 합병증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고도 치매 대상자는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질병도 동시에 갖고 있고, 그래서 합병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통증이나 신체적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완화적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죠. 또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경우에 통증 관리라든가 어떤 영적 지지라든가 대상자 가족을 위한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그런 호스피스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또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구 섭취를 격려하고 경관 영양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상자를 편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대상자의 주변 환경을 위험하고 소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유지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이나 생활 환경은 단순하고 변함이 없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고도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 중에서 식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보면은요, 치매가 진전됨에 따라서 전혀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고도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대상자에게 감각적으로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영양 공급과 수분 섭취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식사 전에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지 꼭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국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죠. 또 식사할 때 앉은 자세가 좋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상자가 졸거나 초조해하면서 식사를 잠시 미루어서 그런 살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는 그 영양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 식사 후에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서 입안을 헹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뇨나 배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중고도 치매 대상자는 화장실에 가야 할 시간, 또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서 실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변을 보고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옷이라든가 바닥, 또 이 벽에 묻히는 경우는 변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변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서 식욕에 변화가 생기거나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소변이나 대변을 먹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 보고 만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라든가 화를 내거나 이럴 때 야단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뒤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을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경우 항문 주위가 불편해서 그럴 수 있으므로 행동이 반복되면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죠. 또 와상 상태의 경우 변비가 자주 발생하므로 예방을 위해서 야채라든가 과일, 그런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변이나 대변 상태를 관찰하고 그 대상자의 표정이라든가 안색이라든가 복부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또 방광이라든가 요도, 또 이 장 기능에 있어서 실금을 하는 경우 기저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기저귀 착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뇨라든가 배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치매 대상자가 한두 번 실금했다고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가는 것을 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고 갈았을 때의 좋은 점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지 기능은 떨어졌지만은 감정은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운 곳에 손을 댈 경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상 대상자의 경우 배설 습관을 미리 확인하고 배설 시간을 기록해서 미리 변기를 이용해서 배설을 돕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위생으로서는 우선 그 구강이 청결이라든가 이제 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매가 진행되면 스스로 이 닦기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최소한 식사 후에 3번은 구강위생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구강위생을 시행할 때는 젓가락에 거즈나 작은 수건을 감고 구강 청결제액을 적셔서 짜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흡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세나 앉은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 앞으로 눕히고 머리를 들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치매 대상자는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고 입냄새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먹지 않더라도 꼭 구강위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세밀한 부분, 즉 얼굴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코 이런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생활 리듬에 맞춰서 유지하면서 대상자의 기분이 맑고 상쾌해지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욕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목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 외에 어떤 근육을 보호한다든가 욕창이라든가 감염 예방이라든가 용변 촉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와상 상태에 있는 경우 침상 목욕을 하면 관절 수축을 예방하고 전신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엔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도 치매 대상자는 목욕이 무엇인지 몰라서 옷 벗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므로 정서가 안정된 때 목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말을 건넨 후에 대상자의 몸에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음부라든가 손발은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으로 목욕 끝난 후 씻어내고 특히 기저귀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높게 되므로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마사지하듯 닦아내고 발가락 사이나 뒤꿈치에 더러움을 제거하는 동시에 발등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부 관리는 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 뼈가 돌출된 부위가 눌려서 궤양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욕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욕창이 감염되면 사망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창은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또 같은 신체 부위를 장시간 압박하지 않기 위해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구나 의류 이런 등의 어떤 주름을 제거하고 압박을 덜 받는 그런 매트리스를 사용을 해야 욕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과 이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활 반경을 넓게 가지도록 도와주고요. 또 이동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작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동작을 구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최대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상자의 그 신체의 그 무게중심과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불편감, 또 피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축하는 사람은 몸을 기울이지 말고 앞으로 나갈 때도 굽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힘이 들면 쉬어야 하고 또 앞에서 대상자를 당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서 손을 뗄 때는 대상자 자세가 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조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경도 치매와 중고도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반복하자면 우리가 돌봄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바로 일상생활은 그런 많은 훈련과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돌보아 줄 때는 말 그대로 남아있는 능력, 잔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고도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는 대상자의 그 어떤 사랑, 존중을 느낄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고 해서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은 청각과 촉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기본 원칙에 보면 이 경도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작은 보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작은 간단하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나눠서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그 식사와 배설, 특히 개인위생 중에서는 구강위생과 머리 감기라든가 손톱 발톱 감기, 옷 입기에 대해서 쭉 알아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고도 치매 대상자의 돌봄의 원칙에서는 대상자를 존중하고 그 대상자의 그 요구를 잘 파악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치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감각을 여기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체적인 그 합병률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돌봄의 내용에 있어서는 알아본 것처럼 식사와 어떤 배뇨, 배설이라든가 개인 위생에 대한 문제,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2차시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